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화 전투 훈련단, 즉 KCTC, 코리아 컴뱃 트레이닝 센터의 약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그러한 광활한 지역에 4,500억 원을 들여서 큰 훈련장을 만들었죠. 이 훈련은 마일스 체계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일스는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MILES의 약자인데, 즉 사격을 하게 되면 레이저가 발사가 돼서 몸이나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레이저 수신기에 맞히게 되면 수신기가 소리가 나거나 불빛이 나서 그 사람이 또 그 장비가 파괴되거나 전사가 됐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공포탄마저도 가지고 훈련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입으로 땅땅땅 하는 부대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마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KCTC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기간 중에 기밀병이 몇 발짝을 걸어갔고 어디서 사격을 몇 발을 했고 이 쏜 게 상대방 어깨에 맞았는지 머리에 맞았는지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요. 탱크나 장갑차, 헬기, 야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CTC 훈련장에 가보면 시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가지 건물지역 그런 전투 훈련장, 또 도하 훈련장, 또 다른 훈련장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가니까 그 부대에 컨테이너가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잔뜩 쌓여 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마일스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KCTC 훈련장이죠. 저 컨테이너는 뭐냐 그러니까 지형이 또 시가지 전투를 하는 곳인데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으면 한 번 오면은 그 건물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부대들이 똑같은 부대가 이제 계속 오니까 그 컨테이너 위치를 다 바꾼대요. 층수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훈련장을 오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게 맞다. 우리는 건물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을 지어놨어요. 이건 보안이 아니니까 그 북한의 어떤 마을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렇지만 모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가면은 누구든지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처럼 컨테이너로 하면 값도 싸고 그때그때 마구 지형을 바꾸고 건물 위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30년 전에 미국이 NTC 훈련장을 할 때 그때 처음에 갔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NTC는 주로 기계화 부대들, 장갑차와 전차들이 이제 교전을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 통제라든지 이런 게 훨씬 쉬운 거죠. 사람보다는 큰 탱크나 이런 게 추적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 전차를 부셨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일스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잎사귀 같은데 풀숲이 있으면 풀숲은 엄폐가 되지 않습니다. 은폐는 돼도. 그러면 총을 쏘면 풀숲은 뚫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풀 뒤에는 숨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러나 마일스는 레이저기 때문에 풀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된 그런 전술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마일스의 단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마일스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NTC 훈련장 갔을 때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첫째는 강평입니다. 일반적인 강평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대장 또는 여단장이었는데 대대장하고 대대작전장교, 여단장하고 여단작전참모 이 두 사람만 딱 가둬놓고 통제관들이 와가지고 잘못하는 부대는 얼굴이 그 사람들이 빨개지도록 너희들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아주 박살을 낸다고 합니다. 지휘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NTC 훈련관 기동 계획을 수립하고 기동을 해서 목표를 탈취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집결지 행동하는 거 보면 이 부대의 수준이 얼만큼이라는 게 금방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집결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집결지 행동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집결지 행동 같은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써 거기서 그 부대의 전투력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KCTC 훈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해야 된다. KCTC 훈련을 굉장히 선전도 많이 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억 원이 듭니다. 실탄을 쏘면은 그보다 10배가 더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탄을 쓰지 않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들다 보니까 대대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대대가 10년에 한 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통상 대대장이 2년을 근무한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첫 번째 가서 실수한 것을 두 번째 가서는 고칠 수 있는 이러한 배움의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이 연대장이 됐을 때 또 여단장이 됐을 때 그러한 경험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더 들여서 국방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실전적인 훈련을 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과연 김일병이 몇 발짝을 뛰고 몇 발을 쏘았고 언제 쏘았고 상대방 어디를 맞췄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차라리 지금 이 KCTC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부대들은 지금은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포탄도 없어서 입으로 빵빵빵 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이러니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공포탄 탄피도 또 주워야 되고 이런 마인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KCTC 훈련 같은 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훈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KCTC 훈련을 더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KCTC 훈련 못지않게 지금 사단의 중대급, 대대급 교전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교전 장비를 더 늘려야 됩니다. 이 교전 장비라는 것은 아까 같은 그런 분석 능력은 제한되지만 그래도 서로 쏘면은 삐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것도 장비가 너무 부족해요.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많이 보급을 해야 기간이 단축될수록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실전적인 그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장 할 때 예하부대가 KCTC 나가는 거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난 큰 점수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거를 매년 해가지고 모든 부대가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사단장 2년 하는 동안에 한 개 대대인가가 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부대 그 KCTC 하고 나면은 한 6개월 이내에 그 경험한 병사의 4분의 1이 전역해 버리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 지금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긴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